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빅테크 중에서 메타 4분기 실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메타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24% 당일 올랐는데 실적의 내용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의 창업자이자 현재 CEO인 저커버그가 완전히 자신감을 찾아서 아주 활기찬 4분기 콜을 진행하고 자신감 있게 Q&A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분이 그동안 되게 이 회사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완전히 변신을 했고 월가와 교감하는 능력, 워낙 똑똑한 사람이죠. 엑스터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다니다 중퇴를 해서 천재 경영자지만 그동안 너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월가가 강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변신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활기차게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애플 영상을 밤늦게 찍었는데 찍다 보니까 저희 그 와이프가 저희 집사람이 건너편에 있었는데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늦은 밤인데 조금 활기차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메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아주 찬사가 월가에서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마크가 진행한 저커버그를 얘기하죠. 아주 환상적인 콜이었다.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완전히 턴어라운드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저커버그가 두 가지 메시지를 진짜 강조를 했어요. 콜에서 하나는 효율성. 나와 우리 회사는 완전히 효율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 그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18회나 사용을 했고 아울러서 우리 전략의 핵심은 AI. 그러니까 챗GPT 때문에 굳이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실제 1년 전에 1년 좀 더 됐습니다. 그때 애플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핸드폰에서 아이폰에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제동 장치를 걸었을 때 메타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반신반의를 했는데 이번 실적에서 이제 그러한 것을 확실히 보여줬고 AI는 실제 콜에 한 시간 동안 22회나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완전히 180도가 선화했는데 저커버그가 강조한 부분은 나는 나의 모든 거에 관심과 초점이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그 일에 차등화를 두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의미가 없고 당장 달성 못하고 회사 장기 발전에 크게 중요해진 것들은 다 과감하게 포기 내지 버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극도의 효율성을 꾀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 효율성을 꾀하면 단순히 손익을 맞추는 거에 손익을 맞추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우리 회사에 우리 직원들, 디벨로퍼를 보니까 그동안 언더퍼폼 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에서 조금 방해가, 버틀렉이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 빠지고 나니까 일의 생산성도 올라가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fun place, 직장, 회사가 아주 즐거운 장소로 바뀌면서 나는 이것을 선순환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 주가를 보면 진짜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지금 다시 화끈한 반등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5년 주가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2021년 그때 이제 시장이 화랑일 때 380달러에 그해 8월에 고점을 찍은 후 주가가 거의 12개월 사이에 80% 가까이 빠졌어요. 진짜 이런 빅테크가 주가가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게 놀랍고 380달러에서 작년 11월 초에 88달러까지 빠졌습니다. 78달러가 빠졌고 그 이후로 지금 3달 사이에 급반등을 해서
110% 상승을 해서 186달러에 와 있는데 여전히 우리 380달러 고점 대비는 주가가 한 반 정도 하락한 상황. 지금 이제 시총이 한 5천억 달러, 한 6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우리가 이제 실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커버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유명한 IT 업종 그 전업 투자가 베테랑 투자가가 있는데 펀드 매니저죠. 자기 회사를 갖고 있는 브렛 거스트너라고 이분이 작년 10월에 공개 서한을 저커버그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뭐 행동주의의 그런 그 움직임은 아니었지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커버그와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그런 그 장기 투자가인데 브래드 걸스트너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를 나오고 하버드 MBA를 나오고 상당히 그 실리콘밸리에서 소문난 똑똑한 투자가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사이버 시큐리티, 옥타,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 회사죠.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서 한 20조 원을 운영하는 상당히 그 똑똑한 투자가인데 공개 서한을 보내서 그것이 되게 화제가 됐고 아마 저커버그의 좀 마음을 그 사로잡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변신의 계기 촉매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 서한을 보면 실제 저커버그와 이사회에 보내는 서한. 왜냐하면 이사회가 제일 중요하죠. 이사회가 모든 것을 통제를 하고 경영진을 감시, 코칭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칭찬으로 당신 참 대단한 사람이고 여기까지 회사를 일군 게 대단하다. 하지만 여기 이제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메타는 18개월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주가가 55% 하락해서 퍼가 23배에서 12배로 떨어져서 시장이나 여러분 회사의 그 동료 그 경쟁 회사 업종 퍼의 반밖에 안 돼서 시장은 완전히 메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 포기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러한 요구를 세 가지를 요구한다. 이 점이 실제 메타가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받아들여서 변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원을 20% 줄여라. 너무 지금 인원이 많이 늘었다. 왜냐하면 실제 코로나 3년 동안 헤드카운트가 2배가 늘었죠, 메타가. 두 번째는 설비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데 특히 메타버스 이런 쪽 많이 하죠. 설비 투자를 연 3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한 50억 달러, 한 6조 원을 줄여라.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리얼리티 랩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뭐 경영진의 판단이지만 너무 그것이 과도하지 않게 연 한 50억 달러, 그러니까 한 6조 원으로 캡을 씌워라. 그러면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이제 메타가 한 200억 달러 나는데 메타가 이제 좀 되게 어렵다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이 한 20, 30% 되고 잉여 현금 흐름이 200억 달러가 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조치를 하면 잉여 현금 흐름이 400억 달러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 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쓰든 장기 다른 좋은 분야에 투자를 하든 회사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투자가 브렛 거스트너의 그러한 뭐 애정 섞인 공개 서한이 어떤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분기에는 조금 엉거주춤한 그러한 그 실적을 메타가 발표하고 그 저커버그도 상당히 혼돈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장에 실망을 했는데 4분기에는 확실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장이 엄청나게 우려를 했어요. 저는 이제 B 플러스라는 학점을 줬는데 시장은 C 정도의 성적을 기대했는데 훨씬 좋은 B 플러스가 발표가 됐고 괜찮은 실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되게 좋았다. 먼저 매출을 보면 매출은 4% 감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광고가 지금 꺾이는 국면이니까 기업들이 이제 지출을 줄이고 메타가 여전히 애플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강한 달러 때문에 손실 입은 것을 빼고 현지 통화로 매출을 짓게 하면 매출이 여전히 2%, 뭐 좋은 실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플러스가 났다는 게 의미가 있고 프로덕트 측면, 프로덕트라는 것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왓츠앱, 메신저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부문을 얘기합니다. 이런 프로덕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고객과 인게이지먼트가 확실하게 늘어났고
그 이유는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을,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프라이버시를 막으면서 그 정보를 못 활용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컬렉션이 문제가 있는데, AI를 잘 활용해서 기존의 그 메타 플랫폼에서 있는 정보만 갖고도 상당히 타겟된 광고를 지금 효과적으로 잘해서 그 부분이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숏폼이라는 릴스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릴스 뭐 저도 종종 보는데, 릴스에는 광고가 거의 붙지 않아서 이제 손익 측면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릴스를 보면 그만큼 페이스북의 그 화면을 그 적게 보잖아요. 근데 릴스가 당장 손익에는 불리하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터치포인트를 늘리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는 계속 투자하고 결국은 릴스에 광고를 붙임으로써 우리는 이익에 기여를 시키게 돼. 이런 점도 되게 긍정적이었습니다. 4분기 이제 영업이익률은 한 20% 나왔고, 작년에 풀이어로 보면 25%.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구조조정 비용을 42억 달러, 한 5조 원 정도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11,000명 퇴직금은 이미 적립되어 있지만 추가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빌딩 오피스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날 걸 감안해서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비용들이 한 5조 원이 들어서 일회성 비용이죠. 이것을 더하면 실제 작년에도 영업이익률이 38% 정도 됐다. 그래서 역시 애플, 그 메타의 프랜차이즈는 건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메타가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가장 좋은 인력이 메타,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갑니다. 급여도 그 순서대로 높고 그 밑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좋고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고 브랜드가 뛰어나서 이렇게 극복을 가능했고, 실제 이제 4분기에 메타는 자기의 본업인 그 Family of App하고 Reality Lab, 그러니까 Reality Lab은 메타버스를 하는 데입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인 비즈니스인 페이스북, 그 인스타, 그 다음에 왓츠앱 메신저 쪽에 영업이익률은 4분기에도 여전히 34%였는데 골드만삭스 추정에 의하면 구조조정이 되고 비용이 줄어서 2023년 금년에는 이 부분이 41%로 늘어날 것이다. 리얼리티 랩 메타버스는 작년에도 한 16, 7조 적자를 냈고 아마 금년에도 투자가 계속이 돼서, 왜냐 갑자기 투자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의 한 10%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400억 달러, 한 50조 원을 발표를 했는데, 이미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한 30조 원을 해서 상장 주식 수가 한 5% 줄었어요. 그만큼 주주한테 환원을 한 거죠. 작년에 주가가 낮을 때 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분기에 회사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조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광고 부분이, 온라인 광고가. 그래서 지금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1분기에 매출액이 한 1, 2%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고달러의 역풍도 좀 줄어들고 이제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 증가율이 조금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로 지금 월가는 전망을 하고 있고, 4분기에 더 좋았던 것은 3분기에도 비용 통제를 하겠다고 그러고 설비 투자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4분기에도 영업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5% 금년 줄이고 설비 투자는 10% 이상을 더 줄이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시플린, 원칙, 통제 이런 것들이 지켜져서 시장이 상당히 환호를 했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 블루 스카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모든 조건들이 가정이 잘 이루어져서 가장 최상의 경우, 그 경우에는 금년에 매출의 탄력성이 붙는데 비용은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순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2023년 하반기부터 내년 후년에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베이스 케이스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금년
2024년, 2025년 이익을 추정치를 최소한 20, 30%, 많은 데들은 한 40, 50%씩 상향 조정을 했어요. 특히 목표 주가를 그보다 더 높게 상향 조정을 했는데, 골드만 같은 데는 이제 보수적으로 215달러를 잡았는데, 뭐 일부 회사는 한 250, 300달러 목표 주가로 잡은 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금년 수익 추정 기준으로는 퍼가 18배인데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은 아닌가.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급격하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주가가 조금 조정을 아마 이제 몇 달 안에 받을 텐데, 그때 우리가 좀 더 매수를 검토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항상 리스크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광고, 본업이 상당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틱톡 같이 이제 경쟁이 좀 치열한 분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Fair Trade Commission이라는 데가 항상 독과점 사업자로 메타나 다른 빅테크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다. 하여간 확실히 바닥은 다졌고, 이제는 그 회복의 속도가 얼만큼 가파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